안녕하세요. 뉴스송 날씨 이사나입니다. 요즘 따뜻하지만 아직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나들이 하기에는 좋지만 요즘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황사나 꽃가루 등에 의해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대상포진에 걸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이 대상포진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뉴스송 날씨에서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디올 메디컬 허브의 김고은 원장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주변에도 가끔씩 대상포진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누워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무엇보다 그 통증이 무척 심하다고 하는데 대상포진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대상포진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보통 소화기에 수두를 일으킨 뒤에 몸속 신경절의 잠복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보통은 수일 사이에 피부의 발진과 특징적인 물집 형태의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해당 부위에 통증이 동반됩니다. 평생 유병률은 10 내지 20% 정도이고 모든 연령군에서 발병할 수 있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성이 감퇴됨에 따라 발생률도 증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병적인 증상은 피부에 국한되어 나타나게 되지만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환자에서는 전신에 퍼져서 사막에 이를 수도 있는 질병입니다. 네, 심하게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환이군요. 그렇다면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대상포진의 원인 병원체는 바이러스인데요. 이는 어린이가 흔히 걸리는 수두의 원인체인 수두 바이러스와 동일한 바이러스입니다. 소화기의 수두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되면 수두를 앓고 난 후에도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게 되는데요. 체내에 남아있는 수두 바이러스는 신경을 따라 이동해서 신경절에 잠복해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체내에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사람이 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병적인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체의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면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다시 피부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염증이 전신으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는 수두 바이러스와 동일하지만 이 경우에는 대상포진 바이러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라고 묶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네,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면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하는데, 자, 그럼 대상포진이 딱 걸렸을 때 나타나게 되는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상포진은 신경절의 잠복 상태로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발생하며 피부의 병적인 증상은 신경근의 지각신경이 분포하는 부위에 국한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위에 심한 통증과 감각 이상이 동반되고 붉은 반점이 신경을 따라 나타난 후에 여러 개의 물집이 무리를 지어서 나타납니다. 수포는 수두 환자에서 나타나는 것과 조직검사 결과가 동일합니다. 수포는 10 내지 14일 동안 변화하는데 고름이 차면서 탁해지다가 딱지로 변하게 됩니다. 접촉 등에 의해 물집이 터지면 궤양이 형성될 수도 있고 보통 2주 정도가 지나면 딱지가 생기면서 증상이 좋아집니다. 피부의 병적인 증상이 모두 좋아진 후에도 해당 부위가 계속 아프기도 하는데 이러한 대상포진성 통증은 노인 환자의 약 30%에서 나타나고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야 될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런 물집이나 붉은 반점이 좀 생긴다면 대상포진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렇다면 이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면역력이 더 떨어지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합병증의 위험도 있을까요? 네, 치료를 시작하면 빠르게 치유가 되지만 피부의 병적인 증상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2차 세균 감염이 발생해서 곪을 수가 있습니다. 노인이나 면역 억제 환자의 경우에는 피부의 이상 증상이 모두 좋아져도 포진성 통증이 남는 경우가 흔히 있게 됩니다. 면역 기능이 정상인 환자의 경우에도 8% 정도에서 포진성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 주위에 대상포진이 생기는 경우에는 홍채염이나 각막염을 일으켜서 심형할 수도 있고 바이러스가 뇌수막까지 침투하면 뇌수막염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면역 억제 환자에서는 대상포진이 지각신경이 분포하는 부위에 국한되지 않고 전신의 피부에 나타나기도 하고 뇌수막염이나 뇌염으로 진행하거나 간염이나 폐렴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바이러스는 잠복 상태로 몸속에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 다시 대상포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합병증도 정말 무섭군요. 좀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보통 포진은 물집이 잡히는 걸 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상포진과 일반 포진을 좀 따로 구분지어서 일컫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단순 포진은 병변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한 피부 분절에 국한되어서 대상포진과 비슷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대상포진의 수포는 크기가 매우 다양한 반면에 단순 포진의 경우 군집된 수포 내에 수포의 크기가 굉장히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크기가 다양하면 대상포진, 좀 비슷비슷하면 일반적인 포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대상포진 예방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요? 대상포진이 생기는 원인이 면역력 저하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자가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대상포진에 대한 면역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 이외에도 당뇨나 암과 같은 전신질환이 있을 때 생길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스트레스 또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인자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충분한 잠과 휴식을 취하는 등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대상포진에 대한 백신이 나왔는데 2006년에 미국에서 FDA 식약청을 통과한 예방 백신입니다. 이 백신을 맞으면 특히 60세 이후의 사람에게서 상당히 예방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백신이 또 나왔다고 하니까 어르신분들은 한 번씩 맞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 대상포진에 만약 걸리게 됐을 때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대상포진은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발진 발생 후에 72시간 내에 투여되어야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피부 병변의 발생 기간을 단축시키고 통증을 저하시키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대상포진으로 인한 통증은 다양한 종류의 진통제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상포진의 아무래도 가장 큰 인자가 나이라고 하니까 무엇보다 몸과 마음을 좀 젊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요즘같이 아침과 낮 기온의 차이가 큰 환절기에는 우리 신체의 면역력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새학기나 이사철을 맞아서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아지는데요. 이런 육체적, 정신적인 빈틈을 노리는 병이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